무덤을 파헤쳐라. 1504년 한 남자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죽은 지 17년이나 지난 시신이 관에서 끌려 나왔죠.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이 남자는 한때 천하가 그의 손안에 있다고 불렸던 조선 최강의 권력자였습니다. 3명의 왕을 만들고 2딸을 왕비로 올린 킹메이커. 하지만 그는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16살 어린 왕을 짓밟고 권력을 잡은 대가, 그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딸은 모두 20대가 되기 전에 죽었고 그 자신은 무덤에서 끌려나와 목이 잘렸죠. 오늘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못한 한 명의 진짜 이야기, 권력의 정점에서 저주받은 몰락까지 그 충격적인 후일담을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명회. 이 남자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고 40 가까운 나이인 38세에 겨우 합격했죠. 그나마도 경복궁 지키는 궁지기 자리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했겠죠.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람이라는 친구를 통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죠. 바로 수양대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이 될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왕위는 이미 조카 단종에게 넘어갔으니까요. 한명회는 이 야심 많은 왕자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열쇠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왕위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빼앗아야 합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의 길이 남을 피해 쿠데타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변의 설계자가 바로 한명회였죠. 단 하루 만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몰살당했죠. 수양대군은 세조로 등극했고 한명회는 일약 조선 최고 실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 시작된 인생 역전. 궁지기에서 영의정까지 오른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한명회는 한강변에 화려한 별장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압구정.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압구정동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죠. 그곳에서 그는 권력자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인사가 그의 손을 거쳐갔죠. 천하가 한명회의 손안에 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명회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여러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딸들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죠. 첫째 딸 한씨. 이 딸을 세조의 아들 해양대군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해양대군은 훗날 예종이 되는 왕세자였죠. 그리고 넷째 딸 역시 한씨. 이 딸은 세조의 손자이자 해양대군의 조카인 자을상군에게 시집갔습니다. 훗날 성종이 되는 왕자였죠. 생각해보세요. 한 남자가 자신의 2딸을 부자지간, 아니 정확히는 삼촌과 조카 관계인 2 왕자에게 각각 시집 보낸 겁니다. 조선 518년 역사를 통틀어 이런 케이스는 한명회가 유일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1468년 세조가 승하합니다. 단종을 죽인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으로 극심하게 고통받았습니다. 온몸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단종이 저주다. 세조의 뒤를 이어 해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예종입니다. 나이 겨우 20살. 그리고 한명회는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모든 권력은 완전히 한명회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왕은 자신의 사위였고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그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젊은 왕 예종은 장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예종은 자신만의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는 왕이니까요. 예종은 남이 장군을 중용하며 한명회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장군을 통해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만들려 한 거죠. 한명회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1468년 10월 남이 장군은 영모죄로 체포되어 처형당합니다. 증거는 조작이었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예종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권력은 왕보다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즉위한 지 고작 1년 2개월. 나이는 20세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건강하던 20살 청년이 아무 예고도 없이, 더구나 장인과 갈등을 빚던 시점에
성종실록에는 섬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종의 시신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독살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정말 자신의 사위를 독살한 걸까요? 예종이 죽자 왕위는 조카인 자을상군에게 넘어갑니다. 성종이죠. 놀랍게도 성종은 한명회의 또 다른 사위였습니다. 한명회는 이제 3명의 왕을 만든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세조를 도와 왕위에 올렸고 예종을 사위로 두었다가 죽인 뒤 다시 또 다른 사위 성종을 왕으로 만든 겁니다. 천하가 한명회의 손안에 있다. 이제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절정 뒤에는 항상 몰락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죠. 한명회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의 가족에게는 연속으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비극, 큰딸 장순왕후. 예종의 왕비였던 큰딸은 어린 나이에 세자빈으로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한명회는 딸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딸을 왕실에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인 예종마저 의문이 죽음을 맞았죠. 혹시 한명회가 죽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돌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넷째 딸 한씨, 성종의 왕비 공예왕후. 이 딸은 몸이 약했습니다. 결혼 후 6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왕비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성종은 후궁들에게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왕비는 초조했고 한명회는 불안했죠. 특히 후궁 윤씨, 훗날 패비 윤씨로 불리게 되는 이 여인은 미모와 총명함으로 성종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공예왕후는 질투했고 윤씨는 왕비를 무시했죠. 궁궐 안에는 음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씨가 왕비를 저주하고 있다. 실제로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윤씨는 인형을 만들어 침을 꽂는 저주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왕비가 죽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1474년 공예왕후가 병으로 쓰러집니다. 한명회는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해 공예왕후는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고작 19세였습니다. 한명회는 또다시 딸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두 딸을 왕비로 만들었지만 두 딸 모두 20대도 되기 전에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다. 단종의 원혼이 한명의 일가를 덮쳤다. 어린 왕을 죽인 대가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권씨. 그녀는 단종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세조가 단종을 죽이자 그녀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신주가 불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원한이 한명회와 세조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있다고. 실제로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는 20세에 죽었고 예종은 20세에 죽었으며 한명회의 두 딸도 1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공예왕후가 죽자 한명회와 성종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왕비가 죽었으니 장인으로서의 연결고리도 사라진 거죠. 성종은 이제 한명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종도 장인과 갈등을 빚다가 갑자기 죽었지. 성종은 두려웠고 동시에 한명회의 권력을 견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종은 서서히 한명회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의 정책을 반대하며 새로운 신하들을 등용했죠. 한명회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왕이었지만 이제는 왕이 더 강했습니다. 권력은 서서히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병상에 누웠습니다. 권력은 이미 떠났고 딸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사위였던 왕들은 그를 멀리했죠. 그는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관상쟁이가 말했지. 내 관상이 목이 잘릴 상이라고. 하지만 난 끝내 목이 잘리지 않았어. 관상은 역시 미신이야. 한명회는 비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저주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한명회가 죽고 17년이 흘렀습니다. 1504년 조선은 폭군 연산군의 공포정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그는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와 아버지 성종이 무고한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했죠. 연산군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갑자사화였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처형했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도 패비 윤씨를 미워했다. 공예왕후가 죽은 것도 윤씨의 저주 때문이라며 윤씨를 모함했다. 연산군의 분노가 한명회에게로 향했습니다.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라. 부관참시.
죽은 사람의 관을 열어 시신을 꺼내고 목을 베어 거리에 효수하는 조선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한명회의 무덤. 관리들이 삽을 들고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17년 전에 묻힌 관이 드러났죠.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한명회의 유골이 햇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내 목은 끝내 잘리지 않을 거야. 한명회의 마지막 말은 틀렸습니다. 그의 해골은 목이 잘린 채 서울 한복판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침을 뱉었죠.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다더니 이 꼴이 됐구나. 단종을 죽인 대가다. 저주받은 놈. 한때 천하가 그의 손 안에 있었던 남자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두 딸은 일찍 죽었고 그 자신은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들도 연산군 때 대부분 몰살당했습니다. 한명회의 핏줄은 거의 끊어진 거죠. 현재 한명회의 무덤은 충남 천안시에 있습니다. 부관참시 이후 다시 수습되어 묻혔지만 그 무덤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집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한명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으나 권력욕이 지나쳐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 간교하고 잔인했으며 끝내 후세의 욕을 먹었다. 한명회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38세에 궁지기로 시작해서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니까요. 3명의 왕을 만들고 두 딸을 왕비로 올렸죠. 하지만 그는 행복했을까요? 딸들은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왕들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멀리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목이 잘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종의 저주다라고. 하지만 정말 저주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권력의 필연적인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피로 얻은 권력은 피로 끝나는 법이니까요. 16살 어린 왕을 죽이고 올라선 권력은 결국 그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한명회는 킹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왕들조차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명회의 비극은 단종의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욕의 필연적 결과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주인공 한명회 그 후일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역사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조선 최고의 폭군 연산군? 아니면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